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네. 우리 피터선 회계사님이 이제 한인타운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전 세계라든지 경제 이슈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는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마련을 했어요. 딱딱한 시간이 아니고요. 네. 그냥 정말로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요즘 그리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맞아요. 돈 관련해서 네. 이런 좀 흐름을 네. 좀 짚어주실 겁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그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어떤 경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도 쏙쏙 다 알고 계시고 너무 결혼하셨습니까, 행복하시더라고요. 대표님? 네, 결혼은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니 많은 분들이 너무 준수하시다. 아, 너무 준수하시다고. 신해철 씨 20대 모습 같아요. 라는 얘기도 지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예. 경제 지식을 쌓는 시간이군요. 네. 라고 하시면서 또 차까지 세우시고 또 보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앤디은철님 손석희 씨보다는 손흥민이 낫죠. 동우 씨 젊은 분한테 그러면서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피터son 회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사실은 벌써 오랫동안 이 회계직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정말 별별 케이스를 다 맡아보시고 네. 회계 뭐 법 바뀌는 것도 뭐 참 산 증인이실 것 같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년 거의 세법이 바뀌고요. 최근에 특히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무슨 경제 혜택이라든지 네. 뭐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나오면은 뭐 그런 날은 밤을 새서 또 그걸 공부해서 손님들한테 또 알려드려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공부하는 직업이죠. 그럼 다 영어로 나오는 거죠? 와, 진짜 힘들겠다. 너무 아니, 안다고. 왜냐면 회계사님이 네. 아셔야지 클라이언트가 돈을 세이브하던가 맞아요. 필요 없는 어떤 지출을 줄여드리고.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어떤 법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잘 이해해서 예. 이해해서 이렇게 잘 그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조금이라도 뭐 너무 빨리 미스하거나. 너무 빨리 알려드리게 하는 욕심 때문에 그걸 잘못 이해해서 알려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네. 되면은 좀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손님들한테 뭐 손해가 가고 피해가 가거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벌써 기대를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일단은 연말 절세 계획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네. 벌써 세금 보고 마감일이 오늘이래요, 오늘. 오늘이에요. 11월 16일입니다. 네네네. 원래 2022년도 세금 보고가 이제 대부분 분들은 그다음 뭐 네네. 그 4월 15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올해는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에 한해서 네. 캘리포니아가 그 작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이 됐고 네. 그거에 의해서 IRS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세금 보고 마감일을 처음에는 10월 16일로 연장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날에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못 준비를 해가지고. 못 하시니까 그걸 11월 16일로 오늘로 연장시켜서 익스텐드 계속해줬군요. 그래서 엄청 바쁘셨겠네요. 저로서는 뭐 최장 기간 세금 보고를 준비하게 된 그럼 이렇게 일이 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질질질 끌린 네. 거야. 너무 힘드셨겠다. 진짜.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이제 마무리하신 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아, 진짜 오늘까지 하고 오신 거예요? 2022년도 세금 보고를 오늘 아이고야. 마무리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2022년까지 마감이 됐으니 네. 내년 2023년 내년 4월 달에 네. 2024년 보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연말 절세 계획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좋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좀 준비하셔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좀 준비하고 달라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내년에 이제 세금 보고를 하게 되시나요? 2023년도 세금 보고를 내년 초에 하게 되시는데 네. 그때 가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 이미 늦으신 거예요. 아, 미리 계획을 네, 세워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정말 맞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2023년도 1월서부터 이제 세금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실 텐데 네. 세금 보고를 하는 그 내역은 올해 네. 2023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되시니까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러네. 만약에 그 올해 세금 뭐 수입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12월 달에 네. 그 연말에 어떤 조치를 취하시면 네. 이제 내년 세금 보고하실 때 크게 낭패되는 일이 없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대부분의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신 부자분들은 네. 12월에 꼭 CPA하고 그 미팅을 하세요. 12월에 네. 미리 딱 이게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이버분들 싫어하지 않으시나요? 12월 달에 만나자 그러면? 아닙니다. 항상 12월에는 그래서 미팅이 짝짝짝짝 잡히거든요. 네. 아,
대부분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예. 12월에 이제 꼭 미팅을 요청하시고 네. 그 미팅을 하게 되시는데 계획을 세우셔야 그러면 되는구나. 꼭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네. 이제 일반 그냥 시청자분들도 네. 청취자분들도 어떤 좀 약간의 계획을 세우시면 네. 생각보다 뭐 이렇게 더 세이브할 쓸 수 수가 있는 있어요.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같은 어떤 그런 일반 서민의 기준에서도 뭔가 그런 미팅을 그럼요. 가지면 네. 절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네. 있나요? 질문도 벌써 오늘 개인 세금도 그렇게 하나 근데 예, 방금 말씀하신 거 12월 네, 달에 맞습니다. 미팅 잡으셔서 지금부터 좀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이런 네. 것들도 좀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희님, 어머 선생님 벌써 진이 빠지신 얼굴인데요. 아니에요. 왜요, 양이? 그리고 바방개님은 꼬박꼬박 월급 받는 사람들은 줄일 게 없지 않나요? 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시는데. 있어요. 이제 가능해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월급 명세서에 의해 가지고 네. 그냥 뭐 세금을 매신다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예. 네. 그 월급을 받으실 때 원천 징수가 제대로 돼 있는 날을 11월, 12월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뭐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세금 보고하시다가 세금을 더 내게 되시고 네. 플러스해서 페널티하고 네네. 이자를 내게 되시면 그건 솔직히 되게 손해죠. 그렇죠. 예. 억울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그 이제 그 월급 명세서를 받으시면 네. 월급 명세서에 꼭 그 year to date 지금 네네. 그 예. 올해 소득과 이 원천징수 금액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원천징수 금액이 적정하게 잘 띄어져 있는지 이런 걸 네.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뭐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이 있으신 분들, 예. 네. 그다음에 요즘 부부가 많잖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그냥 본인은 회사에서 떼어주는 대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냈고 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낼 건 없겠지. 네네. 혹은 그래도 세금 보고하면은 좀 돈을 돌려받겠지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네. 하시는데 네. 세금 보러 오셨다가 이제 회계사가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이러면 맞아요. 뭐 정말 낭패스러운 일이 청청 발생하는 받는 거죠. 거죠. 몇천 불이 더 나가잖아, 갑자기. 네. 세상 억울해요, 이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게 왜냐면은 세금을 이제 원천징수하는 기준이 그 회사에서 번 돈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받는 돈은 적더라도 네. 여러 군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돈이 합쳐지면 네. 고소득자가 되는 거죠. 각각의 회사에서는 소득이 높지 않지만 여러 개 회사 거를 합치면 고소득자가 되게 되고 네. 부부가 같이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네. 혼자 버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두 분의 그거를 합산하게 조인트가 되면 됐으니까. 갑자기 고소득자가 되시니까 뭔가 튀어나오는 게 또 네. 생기는구나. 그 텍스 레이시 올라가면서 네. 더 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양희님 이참에 CPA 바꾸려고요 라고 하셨는데 바꾸세요. 근데 선생님이 어카운트를 더 받으실 수 있나? 지금도 진짜. 뿌리지 않으세요? 받으실 수 받아주실 원래 건가요? 안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네, 네. 어카운트는 예. 뭐 아쉽게도 저희가 개인 세금 보고 이렇게 새로운 분들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이제 무슨 네. 문의하시면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해주신다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몇 가지 그래서 택틱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네. 뭐 합법적인 거고, 근데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해 조금 뭔가 수익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인보이스 지출하는 거를 조금 뭐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말 맞습니다. 소득 조정하는 거, 비용 조정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능해요, 그게? 전통적인 절세 전략의 가장 핵심이 네. 수입은 그 다음 연도로 미루고 네. 지출은 올해 많이 해라.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인 절세 수입은 전략. 줄이고 익스펜스는 늘려라. 네, 예, 네, 예. 네. 그게 이제 개인 되게- 세금 보고자한테도 해당되는 네, 거예요? 개인 세금 보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네. 연말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셔가지고 보너스를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오너- 보너스를 이제 오너분이 보너스를 주겠다 그러면 네. 보너스를 그러면은 지금 제가 주지 봤을 마세요, 때 잠깐만, 네, 네. 그만 좀 끼어들어봐. 잠깐 좀 있어봐. 미안하오. 나 마이크 끌 수 있어. 잠깐만. 미안하오. 예, 말씀하세요. 보너스의 지급 시기를 12월 달이 아니라 1월 초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보너스가 올해 일한 거에 대한 보너스이지만 받은 연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약간 이제 소득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요거는 개인적인 케이스는 이런 것들이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까지를 잘 정리하셔서 네. 올해 수입이 너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그 인보이스 발행을 좀 자제하시거나 네. 특히나 큰 금액의 인보이스를 12월에 발행하실 거를 네. 1월로 미루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보이스를 늦게 보내면은 결국에는 수입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자연스럽게 수입이 좀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중요하네. 세금이 절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네, 네, 네. 물론 들어 미뤄지는 거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그 한 해에 네. 좀 부담금이 좀 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는 게 내년이 상당히 불경기가 예상이 돼요. 내년 초. 지금 엄청난 내년 초가 불경기가 불경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올해 초에는 그래도 경기가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좀 경기가 안 좋은데 네. 그 내년이 초가 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좀 수입을 내년으로 미뤄두면 내년이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내년은 좀 수입이 어차피 좀 낮을 테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낮을 테니까 그런 효과들이 생길 수 있죠. 이거는 불법도 아니고요. 그렇죠. 가장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회계는 1년 것만 보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 숫자만 조금 뒤로 미루시면 된다는 네. 얘기인데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서 이런 방법들 방법이 그러니까 있다. 연말 소득이라든지 비용을 조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두 번째 에너지 크레딧을 활용해라. 이거는 이건 어떤 뭐예요? 뜻이에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더 강화된 그런 크레딧인데요. 네. 그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네. 집에 뭐 그 히터를 바꾼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에어컨을 교체한다든지 솔러 솔러 패널을 패널을 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11월, 12월 달에 예.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예. 뭐 창문을 바꾸시는 것도 듀얼 창문을 바꾸시는 것도 해당이 되고 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데 그 활용이 되시니까 그 비용들은 그러면 그런 공사라든지 장비 구입 비용이 텍스 디덕터블을 받는 겁니까? 네, 그러면? 네. 이제 아. 적극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말하기는 텍스 크레딧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뭐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네. 일정 금액까지를 계산해서 최대 뭐 한 3,700불 이 정도까지의 텍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오. 생각보다 잘 활용하시면 좋죠. 아니 그래서 그러네. 그 현관문이나 그라지도 이런 거 교체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여기. 네네네 그런 것들이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근데 지금 최근에 하는 사실은 모든 네. 이중창이라든지 문 같은 네네네. 경우는 대부분 에너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해당이 이거 된다고 그러면 보시면 설치하시고 나서 그 영수증 지출한 영수증을 잘 모았다가 네. 회계사님한테만 드리면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 교체는 개당 최대 250불, 500불까지 되고요. 보니까 네. 창문 교체만 해도 최대 600불. 그 다음에 온수기, 스토브, 보일러 등 이런 거 교체하시면 물론 2,000불 규정에 까지. 맞는 거 네. 최대 2,000불까지 크레딧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한인분들도 전기차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한 텍스 뭐 얘기가 참 많던데. 네, 그 전기차 크레딧이 계속 지금 변화가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맞아요. 네. 이제 최대 그 연방정부 기준으로는 한 7,500불까지 크레딧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또 캘리포니아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도 또 그 리베이시 있었어요. 네. 작년까지는. 그래서 합치면은 10,000불 이상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네.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도 또 제한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 이제 기왕차를 사실 바에는 네. 전기차를 사시면 네. 세금도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죠. 이렇게 올해 구입하신 분들도 요거 꼭 한번 이런 거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살 때도 그러면은 담당 회계사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네네네. 도움이 그래서 돼요? 전기차 사시기 전에 그 딜러샵에서 저한테 바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차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모든 차가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에너지국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가셔서 그 사려는 차에 빈 넘버를 집어넣으면 네. 그 차가 얼마까지 크레딧이 가능한지가 다 나옵니다. 아, 이거는 미국 정부 사이트니까. 네네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자기가 그걸 확인하려고 어렵게 하시지 말고요. 예. 네, 이 사이트에 가셔서 빈 넘버를 치시면 네. 딱 나오니까 그거를 이 활용하시면 사이트 주소 원하시는 분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빨리 움직여보죠. 주식이나 암호화폐, 건물 매각 등등 뭐 투자 관련 투자 관련된 것들 재테크하신 분들 관련해서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절세 계획이기도 하고 네. 또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연말에 네. 이제 올해 그 투자했던 내역들을 살펴보셔가지고요. 올해 이제 뭐 수입이 많이 나셨을 수도 있고 주식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또 이제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자죠, 이제 저는. 많이들 이제 좀 주식이 많이 내려와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12월 달까지 판매한 그 주식에 대해서 내년 세금 보고를 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을 잘 하시라는 거죠.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은 주식들은 빨리 차라리 파는 게 12월 달에 파셔가지고 네. 털어버리고. 이제 그 거기서 나오는 손실들을 네. 그 이제 보고요. 다른 데서 발생한 그 개인하고 이렇게 없애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개인이 없다 그러면 3,000불까지는 또 그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너무 막 올라갈 기미가 없는 거를 꼭 잡고서 희망 고민하지 마시고 최소한 그걸 팔게 되면 절세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도 절세. 네. 그럼요. 이거 주식 너무 필요 없이 또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뭐 작게 하신 분들은 별 상관이 없죠. 근데 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거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예, 너무 희망한 고문 당하실 필요가 없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12월 달에 그거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물론 주도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서 그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그런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잘 결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저희 채팅방에서도 벌써 암호화폐 얘기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한인분들 이거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많이 하셨죠. 예, 예전에는 정말들 많이 하셨죠. 네. 네. 많이 하셨고 지금은 조용해지셨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많이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하는 맞아요. 분들도 네. 하셨을 거예요. 아마. 도지코인 나오고 막 이럴 때는 네. 정말 문의도 많이 나왔고요. 와. 저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가지고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셨었는데 최근에는 많이들 잠잠하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많이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 요 많더라고요. 중간에 잠깐 청취자분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답을 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올해 타주에서 여기로 이직을 했어요. 3달 후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상담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사를 하셨을 때 네. 그 이사 비용이 세금 공제가 됐었어요. 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규정들이 바뀌어가지고 예. 없어졌어요? 이사에 대한 이제 비용은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네. 이제 지금 이사를 하셨으면은 두 주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그 의무가 생기신 거거든요. 양쪽으로 그죠. 주에 타주니까.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예. 나중에 WT가 잘 그게 반영이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은 있으시겠죠. 회계사님하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이사를 왜냐하면 할 양쪽에다 경우에. 지금 내게 되는 상황이니까 네. 잘못하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몇 가지만 좀 짧게 얘기하고 나서 네. 돌아와서 저 얘기해보죠. 미국 경기하고 한인 타운 경기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선단체 기부나 이런 것들은 뭐 세금 공제 받으시는 거는 다 알고 계신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요. 네네. 이제 자선단체 기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본인이 집에 있는 헌옷이라든지 그냥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 네. 이런 걸 구딜 같은 데다가 도네이션을 하시면 네. 그것도 다 이제 세금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영수증을 써주죠. 영수증 얼마치를 써주죠. 도네이션 받았다. 네. 물건이라도 예. 맞습니다. 저도 그때 알려주셔서 그다음부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꼬박꼬박. 의외로 부자분들 네. 정말 돈 100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도 이걸 꼭 하십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그 헌옷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하시니까 그런 걸 통해서 몇백 불 세이브를 하시면 네. 그럼요.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 다 그쵸. 써야지. 그리고 좋은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네네. 좋은 집에서 의미도 안 못 입으시는 옷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조금 가까운 구딜이나 약간 그런 난프로핏 오르가나이제이션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기다 도네이션 하시고 영수증만 받으시면 돼요. 옷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가구 이런 것들도 네, 받을 자동차도 테니까. 가능합니다. 맞아. 집에서 자동차도 폐차, 예. 폐차 수준의 자동차를 네. 만약에 도네이션을 하게 되면 네. 그 폐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내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폐차 가능한 차를 도네이션했을 때는 밸류가 상당히 생각보다 높게 나와요. 그래서 오, 그거에 대해서 네. 세금 공제를 받으시고 차도 그냥 무료로 사실 처리할 수 있는 어, 되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좋은 이런 것도 방법이네. 된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나 올해 세금 많이 낼 것 같아 그러면 12월 달에 집을 다 주셔가지고 그라지 세일하지 마시고 이거 다 기부하세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오늘 피러선 서울 회계사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희 그냥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지금 사실은 누구보다도 빨리 보고 계실 거예요. 미국 경기하고 한인타운 경기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거에 대한 어떤 좀 내년에 예측 또 뭘 예.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사실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광고 듣고 들어올게요, 여러분.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입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만 저희도 모실 수 있는 너무 분이고요. 바쁘셔가지고. 매주는 아니고요. 네. 한 달에 한 번만 좀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네, 시간이죠. 한 달에 한 번 그냥 여러분의 좀 회계적인 부분을 좀 돌아보시고 네네. 생각하지 못했던 아시는 것들도 많이 네.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약간 경제 정보도 많이 드리고요. 네. 또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돈 얘기하고 있으니까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좀 그거를 절세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말이죠. 중요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피러선 회계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세금 보고 관련된 건 얘기 좀 잠깐 나눠봤고 네.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요, 회계사님. 그러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아마 지금 뭐 클라이언트 분들 보시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마 이런 숫자들로 보시면은 얼마나 좋을지 안 좋을지가 예상이 되고 계실 것 같은데 훨씬. 네. 어떠세요? 이제 오늘 마감한 그 세금 보고 결과를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네. 혹은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 분야들에 대해서 이제 저기나 2022년도에 경기가 어땠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네. 이제 23년도는 또 최근에 저희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데 네. 2022년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이제 거의 끝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네. 세금 보고 상으로 봤을 때도 수입들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돈을 엄청나게 썼을 때문에 2022년도에는 세금 뭐 소득이 많이 늘어나셨고 정부 보조금들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네. 문제는 2023년도입니다. 2022년도에 대한 세금을 2023년도 뱉어내시는 오늘까지 냈잖아요. 네. 근데 오늘까지 세금을 못 내시고 주저주저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 보면 네. 미국의 경제가 뭐 다른 괜찮다. 나라에 비해서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는 어때요?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미국 경제가 되게 견실하고 네. 좋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음. 이제 저희 한인들 경기는 그 주류 사회의 경기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오.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시는 업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저희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시는 업종이 소위 자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업이고요. 의료업계. 그쵸. 의료업과 그다음에 요식업 이런 부분들에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의료업이 올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들 얘기하시냐면은 뭐 40% 50% 매출이 떨어졌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많고요. 맞아요. 뭐 적게는 20, 30% 많게는 뭐 그리고 올해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2월 달까지만 많구나. 하고 난 내년부터 그냥 은퇴하든지 네. 이런 네. 분들. 그래서 요즘에 자바시장 그 다운타운에 가시면 네. 문을 많이 닫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한인들 경기를 되게 그 이끌어줬던 중심축이었잖아요. 중심축이었는데 자바시장이 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서 네. 안타까운 일이고 거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불어서 이제 요식업도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좀 어느 정도 그렇죠. 버셔야지 나오셔서 그래서 식사 많이 하시고 좀 이제 술도 드시고 이러시는데 네. 뭐 요즘에 식당들 가면 옛날에는 줄 서 있던 그런 맛집들도 줄을 안 쓰게 맞아요. 더 이상 안 쓰게 되고요. 맞아요. 네. 점심 시간에 가도 더 이상 웨이팅 리스트 없어지고 맞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10월서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20% 정도 지금 매출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20%. 평균 20%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대하기로는 네. 항상 저희에게는 희망의 이제 11월 예. 말이잖아요. 11월과 12월에 이제 연말 네. 그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맞아요. 있는 거죠. 연말 그래서 장사 좀 잘 되겠지 기대하실 텐데.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볼 때는, 손님들한테도 네. 아, 연말에 잘 되겠죠. 근데 어떤가요 안 현실적으로? 돼,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시는데도 확신은 안 계셨어요. 연말은 괜찮겠죠 가셨는데 약간 위로의 뜻이었지. 바로 오늘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도 네. 이제 그 지금 타운 내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식당? 리테일 스토어 하시는 그 사장님하고 하셨는데 리코 네. 스토어요? 아니 그 리테일 스토어 아 리테일 스토어 리테일 예예예. 스토어. 누구나 다 아는 그 네네. 리테일 스토어 사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거기 뭐 연말 되면 항상 줄 서서 차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선물 사야 되고 그런 막 곳인데 이러니까. 예. 지금 너무 썰렁하대요. 와. 너무 썰렁하다고 걱정하셔가지고 저도 예. 걱정이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퇴근길에 네. 들려가지고 저라도 좀 사드리겠다고 아. 저라도 물건을 그 사드리겠다고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한인타운 경제는 사실은 주류 사회하고는 좀 업종들 자체도 좀 다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지금 사실 분위기가 좀 픽업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12월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네. 결국에는 이런 불경기가 왔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는 불경기에 진입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불경기가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연준에서 이어지는 최소한 금리를 이렇게 내리기 전까지 끝까지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나라에서 연준이라는 그 미국 정부에서 이 불경기를 의도하는 거거든요. 불경기를 의도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그런 의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거는 네. 약간 비즈니스 액티브를 줄여버리겠다. 네, 네. 아.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이 정도 버틴 게 정말 다행이었던 거고요. 네. 다행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서서히 그 영향을 받아서 네. 이제 경기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뭐 영어로 치면은 홀던 타이시죠. 꽉 잡고 정말 잘 버티셔야 돼요. 그 경기를 잘 버티셔가지고 예. 또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자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비용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셔서 지출을, 좀 네. 지출을 필요 없는 줄이고. 지출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이럴 때는 뭐 결국에는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구나. 버티는 방법. 지출을 줄이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좀 안이하게 마케팅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네. 마케팅도 다른 영역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뭐 월급이 요즘에 사실 월급이 줄으신 분은 많지는 않으세요. 네, 근데 네. 월급이 너무 정체돼 있는데 물가는 올라서 좀 생활이 힘드시다 그러시면 네. 뭐 투잡 생각해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 의외로 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투잡 가능한 것들도 뭐 있거든요. 인형 눈 붙이기 네. 이런 것도 때 청취자분들이 마늘 가게 우리 있었잖아요. 이제 퇴근 후에 저희 손님들도 많이 네. 하시는 건데 퇴근 후에 우버라든지 네. 보호대시 같은 거 이제 그 네. 시간에 맞춰서 그거는 하실 수 있는 일들이니까 네, 네. 그리고 퇴근 후에 하시면 저녁 시간 동안만 바짝 버시면 생각보다 괜찮으시대요. 그런 부업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졸라매라는 소리네요. 네, 회계사님들 말씀해 주시는 네. 건 일단은 버티기 작전 들어가야 된다. 네. 지금은 이게 왜냐면 뭐 회계사님은 내년 상반기 말씀하셨지만 또 길게 보는 분들은 내년 1년 아예 자체를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금리가 먼저 내려와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예. 네. 금리가 내려올 때까지는 결국 경기는 항상 이렇게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릴 테고요. 네. 지금 금리의 상승은 멈췄다고 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언제일까? 그게 이제 3월이라고 평가하는 기관도 있고 또 올린대요? 내년 유지는 안 하고? 아니 그 금리 인하, 인하하던데. 금리 인하. 인하를 아, 인하. 이제 다들 이제 모든 포커스는 금리 그거죠. 인하가 언제 될까? 언제 이거죠. 그거에도 예, 이제 예. 그거에 포커스가 두고 있는데 네. 3월이라고 평가하는 기관도 있지만 내년 뭐 4분기나 돼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도 있으니까 그 신호를 잘 보셔서 그 신호가 왔을 때는 이제 약간 투자도 다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또 찬스가 되실 수도 있고 네. 그때 되면은 모기지자라든지 이런 것들 좀 내려가실 테니까 그렇죠. 이 지금 고금리 시대에 집을 사신 분들 좀 무리하셔서 사셨던 분들은 그때 이제 리파이낸스 같은 걸 통해서 하시고, 예. 모기지를 줄이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테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내려가야지 큰 돈들이 움직일 수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근데 큰 돈들이 또 움직여야 네. 또 소소한 약간 좀 이런 금액들도 네.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온다 그러잖아요. 네, 네, 대기업들이 잘 돼야 되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되고 그래야지 그것들이 다 이렇게 일반 낙수 효과를 서민들까지 믿으시는 거군요, 회계사님은. 맞습니다. 왜요? 근데 이거는 뭐 회계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맞는 얘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돈들이 돌아야 또 이게 그쵸, 돈들이 계속 그쵸. 내려오는 네, 거니까. 그렇군요. 아무튼 투자 떠야겠습니다, 여러분. 뭐하지? 지금 투자 떠야 되는 게 맞는 것 네, 같고요. 그럼 이럴 때는 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캐시를 보려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현물 투자를 하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 그건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실 저는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는 네. 이제 제가 보는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되게 현금 비중을 높이시고 계세요. 현금 비중을 높이시고 계시고 그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그 연준이 주는 사인을 기다리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사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 타이밍을 보셔서 이제 잘 활용하시면 이제 좋은 투자에 또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최근에 빼야겠네. 주류사회에서는 그 은행들이 뱅크럽하고 이렇게 마르지되고 뱅크럽하는 게 마르지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합병하고 안 좋아지니까 상황이 그렇죠. 돈을 엄청나게 뺐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때도. 지금 은행들 그 은행 잔고가 네. 모든 일반인들의 은행 잔고, 비즈니스 은행 잔고가 거의 최저점으로 내려와 네.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돼가지고 뭐 은행 지점장님들 지금 큰일 맞아요. 났어요. 큰일 나요. 다들 지금 전화 계속 하셔서 은행 네. 그 새로운 고객 유치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와 최저점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심각하네. 은행에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회사님 그럼 다 현금으로 뽑아서 집에 갖고 계신 건가 그러면? 아니, 요즘 어디 그런 있는 사람들 거야, 진짜? 많더라고요. 어디 있는 거야 돈들이. 자 아무튼 좀 시간이 오늘 많이 내주셔서 사실 저희가 한 20분 정도만 이야기하려고 네. 했었는데 아유, 죄송하네요. 정말 바쁜 시간 너무 많이 네. 내주셨고 근데 너무 좋은 이야기라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회계사님. 예, 그리고 정말 뭐 지금 딱 현실에 있는 이야기 그쵸, 해주신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핑크빛으로만 보기보단 일단 좀 한번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준비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홀드 온 타이트. 홀드 온 딱 타이트. 그거식이네요. 예, 약간 타이타닉에서 구조 기다리는 것처럼 약간 버팀목 있으면 네. 이거 이렇게 못 매달고 이참에 버텨야 좀 돼.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살도 좀 빼고 이런 계획도 좀 세워보는 거죠. 먹는 거 줄여도 한 달에 몇백 푼 세이브하죠. 완전 세이브하죠. 맞아, 지금. 세이브하지. 그럼요.
이야기의 마무리가 아주 소소하게 끝나네요. 회계사님 모시고. 자, 오늘 피터슨 회계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좀 정보 되신 것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실 것들 한번 있었기를 바라보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달에 회계사님들하고 약속 잡으세요. 그래서 정말 세이브하실 수 있는 가지시기 방법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슨 회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